네,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7월 16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송원입니다. 시장이 네.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옐런 누님의 발언이. 네. 누구요? 옐런 누님입니다. 누구요? 누님. 나 그 여자 그렇게 안 봤어. 네. 이제 누님이라는 얘기 말도 꺼내지도 마세요. 저를 도와주시려고. 난 이제 그냥 옐런은 네. 존칭 생략. 아, 존칭을 생략하시기로 했습니까? 그 여자. 네. 그 여자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한국에 잘 못 올 겁니다. 저 때문에. 인터파크 INT로 예미해서 오실 줄 알았더니 그러시지 않기로. 피아노 치시기로. 미국에서 3위 갔기로 피아노 치시기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네. 옐런 의장이면 우리나라 보면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네. 한국은행 총재가 특정 종목군을 고평가다 저평가다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주식은 고평가입니다. 이건 불법이지. 그 바이오 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갔더라. 무슨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어제 방송을 보면서 네. 정말 이례적이고 페드에서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언급일 뿐만 아니라 페드 인사가 그런 언급을 한다.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것을 뭐 언급하는 것은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특정 업종을 타깃해서 아예 그렇게 뭐 바이오 업종,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좀 아니 많이 소셜 말이야. 것 같다. 소형.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그러니까 소형주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된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 다 소형주지. 그죠? 그잖아. 소형주죠. 삼성전자 몇 개 빼놓고 시가총액 10개 빼놓고 다 소형주 아니야? 그래서 오늘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면 되지. 나 짜증나요. 그 격이 안 맞는 거야. 그거 정말요. 네. 어떤 분이 딱 쓰셨잖아요. 지연님이. 네네. 이거는 정말, 너무 아침부터요. 짜증나갖고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그 듣다 보니까 억양도 기분 나빠. 토네이션도 다. 인토네이션도 기분 나쁜 거야. 하고. 네. 아유, 참. 아무리 경제학자고. 남편이 노벨상 수상자라잖아요. 아들도 교수라니까요? 네. 경제학자 집안이 완전히요. 그럼 뭐해? 경제학자면 경제학자답게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부총리가 특정 종목군이 비싸다 싸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는 시세조정 혐의지. 시세조정 혐의. 고발해버릴까? 이 아줌마가 체포돼야 될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법이 지엄한데? 이건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요. 오늘 보면 시장이요,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섰네요. 현대차, 포스코는 3%. 포스코는 또 LNG 터미널인가 그런 얘기 있다며요? 네, 포스코뿐만 아니라 네. 오늘 전체 시장 흐름이 네. 업종 대표주만 지금 강하거든요. 포스코, 현대차, 그리고 또 지금 삼성화재, 이런 그 대표적인 업종 대표 업종만 좀 강세에 대한 모습, LG화학이라든가, 시가총액 상위군만 타깃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는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지수는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종목별 체감 지수는 매우 낮은. 지수는 얘기할 것도 없죠. 네. 그럼 이렇게 훅 빠지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짜증나, 이거. 제가 관심주라고 보는 것들은요, 물론 큰 것들. 네네. 제가 이제 5개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되게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관심 있는 것들은 이제 잘 올라가더니 훅 올라가니까요. 야, 이거 10,000원 날리기만 해봐, 이거 정말. 가만 안 있을까, 정말 이거요. 고소하십시오. 그쪽에다가. 주택을 동행, 오늘 참 살아났어요, 몸이? 네, 오늘 좀 살아났습니다. 어저께는 거의 죽을 것 같더니 어제 밤에도 방송하대? 예, 어제 꿈꿈. 방송 끝나자마자 쓰러졌어? 키움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병원 가서 바로 주사 한 대 맞았는데 마약을 주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고 1시간 잤더니 바로 몸이 그 전에는 전날까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전날에는 진짜 아파서 병원도 못 갔었는데 주사 맞고 나니까 씻은 듯이 쾌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표 팬들이 정말 많아요. 미리 딱 보니까요. 조아조아님이요. 이승훈 대표님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네. 전용 방송까지 깔끔히 하셨네요. 네. 빠른 케어 바랍니다. 최고의 수익은 몸 건강이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건 내가 아플 땐 이런 소리 반품엄치도 없었는데. 형님 언제나 건강하시니까. 그런 건가? 네네. 네. 네. 주체별 흐름 좀 체크해주세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그나마 시장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사야 되는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은 좀 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또 환율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그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0원대에서 뭐 세 자릿수 환율을 본다는데 환율이 갑자기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그 배경을 또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어제 이제 그 옐런의 얘기 중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예전에는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이라는 문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발언 자체가 경기 회복의 가속도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빨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 근데 최경환 경제팀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금리를 왜 인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하했다가 또 다음 달에 바로 인상해야 되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동결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이적인 동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뭐 일단 수출주로 분류되는 쪽들, 그동안 뭐 지금 대표적인 조선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화학, 철강 대표주, 뭐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요, 네이버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게요. 네. 네이버가 오늘 수초까지 그랬더니 훅 떨어지고 있잖아요. 3.4%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오늘 어쨌든 그 도쿄 상장설 때문에 아침 갭상승이 2%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 시장 얘기하고 상관없이 옐런 누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다르구나. 아침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지. 다를 것이다. 호가를 보면서. 그랬더니 웬걸요? 아침이 고점이야? 그랬더니 쭉 빠졌네. 오늘 일단은 10시 39분에 그 정식 공시를 했어요. 12시 네네. 전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요. 10시 반에 그냥 검토 중인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완전히 덤택 맞았죠. 옐런 의장 때문에 네. 한마디로 맞아 떨어져. 물론 이게 재래 노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약간 경고성 멘트가 날아갔잖아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위기죠. 네. 어찌되었건 간에 위챗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보면 언제라도 이런 거를 이번에 풀어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뭔가 일을 잘 못하게 되면 도모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한 위기감은 있을 수 있죠. 물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에서 아니면 또 오히려 북미를 더 가면 되겠지만 그거를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이라는 비즈니스 잘 못할 때랑 할 때랑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오늘 옐런 의장이 한마디 하면서 관련 주식이 다 떨어졌어요. 잠깐 좀 숫자를 제가 확인해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시면요. 화면 좀 한번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글로벌 엑스 소셜 미디어입니다. ETF가요. 심볼은 SOCL이 되겠습니다. SOCL이요. 잠시만요. SOCL. 소셜 미디어 하면 오늘 같이 바이오테크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 업종을 적시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아시죠? 어떤 분이 여기 보면 제가 머니투데이 나오고 키움에 나오는데 소속연이라는데요. 소속은 어디겠습니까? 비정규직이죠. 네, 소속은 비정규직. 예. 네.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 좀 잡으셨어요? 나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맞죠? 우리 SOCL. 우리입니다. SOCL?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오늘 보면 한번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우리 요새 다시 반락하는 거죠. SOCL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이 오늘 1.08% 내려갔고요. 옐프라고 또 있습니다. 옐프, 그것도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데 3.53. 옐프라는 건 그 각종 음식점 있잖아요. 네. 음식점 평가하고 이런 건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맛집 블로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미국이나 그쪽은 옐프가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엔 맞을 겁니다. 옐프가 3.53% 떨어졌고요. 트위터가 1.12%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이오테크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이오테크. 네. 비싸다 그랬잖아요.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 찾아보신 분을 위해서, 젊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심벌이요. IBB 치시면 됩니다. IBB. I하고요. ABCDR B가 두 개 들어가고요.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바이오텍 ETF입니다. 운영자는 블랙락이니까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게 오늘 또 2.2% 훅 떨어졌습니다. 이거 맞아요? 네. 바이오텍 아이쉐어스 나스닥. 이렇게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운영자는, 저기에요. 말씀드린 대로, 블랙락에 사는 거고요. 엑셀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미국 관심 있으신 분요. 6.11% 훅 떨어졌고요. 렉시콘도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요. 3.49% 떨어지고요. 프로제닉스 3.5% 떨어지는 등요.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 주식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이런 관련 주식들은 좀 흘러내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라인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라인에서도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6억 명 정도가 11월 달에 원래 달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라인도 6억 명을 돌파하고 나서 위챗이 성장이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듯이 아마 지금 라인도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체가 된다라기보다는 6억 명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속도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쪽을 예상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네이버가 상장을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14일날 오후 서비스 장애 원인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미래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답변 사실을 공표하지 말아달라. 라인과 카톡에 대한 그런 그 서비스 장애 원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 요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만간 조치가 차단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지속적인 차단에 대한 쪽이 아니고 조만간에 차단이 해제될 것이다라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속적인 상황에 대한 쪽으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타격을 받는 것은 좀 사실이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도쿄 그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라인의 가치가 약 한 23조 정도.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 시가총액은 한 28조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네이버에 대한 시가총액을 우리가 고려한다라면 네이버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26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 대한 시가총액을 아직까지 다 반영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해를 가야 된다. 홍콩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기 하나 나왔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하고 왜 올라오는 이것도? 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시진핑의 방한 이후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전형적인 얀명 작전,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 기대감이죠.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그 천안함 그 폭침 이후에 그 정부의 민간 교류에 대한 쪽을 모든 것을 다 불허하는 그런 조치가 바로 이제 오이사 조치를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민간 교류와 방북 자체 이런 것들을 다 불허하는 조치를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민간 교류 활성화 뭐 이런 것들 뭐 대북공단 뭐 대북 그 경협 관련주들이라고 하는 기업들 아니고 그 대북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들이 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상선 이쪽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 상선 최근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조정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현대 상선에 대한 구조 조정이 속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그런 그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정은 의장이 보여주는 리더십 여전히 뭐 시장에서 좀 의심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현대증권도 이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증권도 매각을 했고 차근차근 속도는 좀 더디지만 뭐 현대그룹에 대한 일단은 그 구조조정 과정은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엘리베이터나 그리고 그 상선 이런 상선은 지금 100%인가요? 아니죠? 100% 아니네요. 이런 쪽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건 또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래에셋, 생명, 뭐 이런 건 다 무슨 얘기예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미래에셋 생명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 이제 미래에셋에서 아니면 증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회사채 발행, 뭐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뭐 이자 부담에 대한 쪽이 좀 불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일단 주가 미래에셋 증권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 뭐 미래에셋만 지금 가장 안 좋은 형태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을 갖고 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전에 대선 때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하면 누가 무슨 고등학교 동창이네 뭐네 같은 고향이네 나중에 되다 보니까 어디 사진 찍은 거 하나 누가 그것도 나중에 어디 큰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 합성해갖고 돌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때 뭐 안모 씨하고 누구하고 같이 등산했다더라. 그래서 등산 그거 합성해갖고 올린 사람이 한 명 있었고. 큰집 갔죠? 네, 큰 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받았던 걸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게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또 그 구원파 또 그 수색할 때 보니까 그 플래카드 써붙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런 우리가 남이가 이 정서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하면 나서 그 현대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이제 그 오이사학의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요. 일부에서는 그걸 갖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엊그저께 새누리에서 대표된 사람 있잖아요. 황우려 아니 김무성 대표? 김무성 씨. 거기랑 현정은 회장이랑 조카인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접촉하는 거 아주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 이게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그렇게 접근해갖고 뭐 해석하는 건 뭐 잘못됐다는 생각. 제 의견이니까. 근데 진짜 이게 이 주식 방송에서도 사실은 이 키움 방송은 온라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나는 없어 그런 거. 저는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저는 그런 거 매우 실색이에요. 많은데 꼼꼼 체크도 와우의 꼼꼼 체크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토스를 했어요. PD한테 이건 너무 심해요. 이러더라고 PD가.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맨날 하면 뭐 증권가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언론에 훅 쓰잖아요. 네. 그런 사람 다 고발해서 쓰고 싶어요. 찌라시 중에 오늘 찌라시 또 하나 동료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 엉터리고요. 호텔 신라의 한전 부지 매입설. 몰라. 근데 정말 그건 그렇고요. 한국전력은 왜 올라요?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개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찌라시로 하나대투증권에서 2분기에 대규모 흑자 전환 얘기하던데 이 흑자 전환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나왔던 얘기였는데 오늘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찌라시에서 뭐라고 들었냐면 이건 찌라시입니다. 그 절대 뭐 사실이거나 잡아넣어야 돼.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잡아넣을 거야 내가. 잡아 넣으실 겁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찮은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거기 보면은 되게 웃겨서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이부진 회장이 허락을 받았대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죠. 저는 하여튼 증권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쁜 놈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현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은 뭐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SK그룹은 일단은 회장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탈락을 시키고 지금 삼성하고 현대밖에 없고 근데 SK는 회장님이 지금 좀 바쁘시니까 운동하시느라고 작은 방에서 바쁘시니까 좀 제외하고 보면은 현대는 지금 원래 제일 급한 게 사실은 현대거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뚝섬에 이전하는 것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옥 그 본사 이전에 대한 쪽과 관련된다라면 한전부지 사옥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쇼핑몰을 세우겠다. 호텔 신라가 면세점 쇼핑몰을 다시 또 크게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호텔 신라가 정말 인수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은 되겠지만 아마 그게 엄청난 모멘텀으로 나중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 제가부터 하겠는데요. 워닝 IPS입니다. 워닝 IPS가 워낙 제일 처음에 한 건 이제 키움증권인데요. 이제 점차 레포트 쓰는 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워낙 13,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내년도 반도체 시장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15,500원은 상향한 거가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13,000원에서 15,500원을 올렸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시스템 LSI, 삼성전자, V랜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OLED 투자와 더불어서 D램 신규 캐파 투자로 매출 증가 예상된다. 그래서 반도체 매출이요. 이 관련되는 겁니다. 이 회사에 네. 원익이가요. 2,650억 원에서 1,000억을 들려잡았어요. 1,000억을?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익 IPS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높여놨다. 매출액을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니까 외형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익도 더 늘어나고 이익도 목표 주가 더 늘려난 거죠. 그래서 원익 IPS 우리 매번 얘기하는 건데 생각보다 더 높여놨다.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D램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원익 IPS가.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삼성에서 이게 그 토크배틀 시간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실리콘 웨이퍼, 그 LED 실리콘 웨이퍼 이쪽도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이 반도체 관련 장비가 어차피 다 똑같은 장비거든요. 갑자기 졸려지네. 뭐? 실리콘 웨이퍼. 그 LED 실리콘 웨이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거 장비들도 실리콘 웨이퍼인지 뭔지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여기. 어쨌든 간에 더 좋아진다는 얘기야. 장비가 지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네. 결국은 좋아진다는 거야? 그 좋아진다는 얘기. 디스한 거 아니에요. 디스한 거 아니야? 이디스가 지금, 이디스가 네. 내가 요즘에 한경에서 별명이 이디스야. 누가 종목만 들고 나오면 내가 맨날 디스하거든. 걔는 옆에 방송에서 안 잡힐 옆에 때. 있는 애 있잖아, 뚱땡이. 예. 뚱땡이. 뚱땡이, 걔 저녁 시간 말고.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에. 그 방송 불 들어오기 전에는 앞에 있는 형이 딱 들고 나오면 아, 이 종목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내가 막 계속 까대거든. 아, 출연자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별명이 요즘에 이디스예요, 이디스. 맨날 형님 종목도 디스. 자기 그렇게 연예인이랑 친하게 지내, 이 사람아. 친하게 지낼 예정입니다. 짜증나, 정말. 예, 자기 주식도 간단하게 한번 가보자. 우리 중현 선임이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가보자. 아니, 하고 가죠. 아니, 이거 하고 가야 돼. 하고 오늘 이거 갈까요? 하고 가야 돼. 네. 엔텔스. 이 사람도 좀 기다릴 때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처음으로 기다리시네요. 네. 오늘 나스미디어가,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신고가 근처까지 갔었죠. 19,000원까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관련된 기업들, 네트워크 트래픽 장비 기업들은 대부분 신고가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스미디어도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좀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텔스입니다. 엔텔스. 네, 엔텔스 이 1월 달에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예, 관련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주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충분히 다시 이런 그 트래픽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엔텔스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엔텔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지금 뭐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금, 빌링 솔루션, 어디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에 따라서 돈이 얼마가 뭐 받아야 된다 이런 과금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 쪽인데 사물 인터넷 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 커질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거기 나왔다 했잖아, 한양대 공대.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상청 기상정보 수집.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아침에 주가 미국 시장 얼마나 빠졌나? 올랐나? 그거 보고 뉴스 잠깐 그걸 보고. 뭐 알아봐, 자기가? 오늘 저는 경제인이잖아요. 경제인? 아유, 참. 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기상청 항상 기상청에서 뭐 날씨 오늘 비 오나 안 오나 요거 보거든요. 그렇지. 아침에 뚜벅이 인생이니까. 뚜벅이 인생이니까. 아침에 오늘 비 오나 안 오나 요거 좀 보고. 난 아침에 택시하면 기사 아저씨가 얘기해줘. 그리고 딱 그거를 딱 보는데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정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좀 되겠구나. 근데 범죄자 팔찌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계속해서 수요가 늘 겁니다. 정말 성범죄자 전작 발찌가 수요가 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수요가 늘면 나라가 이상해진다는 거네.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 매출액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점이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자. 네, 결론은 여전히 그 상승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관련된 기업들의 묶음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1월 며칠 날 그 출장 갔을 때 비행기에서 봤던데 경제신문에 나왔던 바로 네. 이 사람이죠? 그때 그 네,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래갖고 SK텔레콤 이전에 예전에 쌍팔년대 한국이동통신을 입사했고 네. 6명이서 창업한 엔텔스 바로 그 얘기죠? 그 회사입니다. 네. 아니 그 사람 자체가 멋있게 생겼다는 그때 누구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윤종빈 닮았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 윤종빈이 지금 군도를 제작한 윤종빈 감독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베스트 투자 전략가죠? 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마 팀장님. 마 팀장님 한번 모셔야 돼. 마 팀장님의 또 격이 달라. 네. 한마디 하시는 거가 쭉 내리뱉는 게 있거든. 네. 근데 보면 글로벌 시각을 인사이트를 확실히 주시는 분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맞죠, 전전님? 훌륭하죠? 예. 근데 아직 방송 준비가 덜 됐는데 우리끼리 토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장비가 덜 되고 있는데요. 전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조님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어느 날 잠깐 아주 짧게 디스를 했죠. 제가요? 네. 어떻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틀 전 방송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헛기침을 하는데 감기가 들리셨나봐? 네. 걱정돼 지금요. 농담이었습니다. 전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는 왜?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건지 안 좋아요. 보세요. 요즘에 저렇게 세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저 감기 걸려갖고 주사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감기가 유행이니까 형님도 좀 걸려보세요. 전 그런 거 유행 같은 거 딱 질색이죠. 전 유행을 항상 트렌드 팔로워. 근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는 그 없는 사람이 뒷담화지만 있는 데서 하면 그냥 일러 바치기거든요. 전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따먹겠다 그러긴 했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목요일 날 매일 저녁 화요일 날 목요일 날 7시 20분인가 몇 분에요. 한국경제TV 이 친구가 또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전전님한테 오늘 배운 거 써먹어도 되겠냐 했더니 분명히 된다 그랬지만 그래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큐가 중요합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바로 써먹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바로 써먹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난 어저께 나도 당하고 나도 배워야 되잖아. 네. 방송 피가 중요하다 그랬지. 피. 조금 변형해서. 조금 변형해서.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나 뭐 비슷한 얘기와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게 매력적이죠. 응. 예, 하반기에는 IT 자동차다. 밸류 투자자이고 매크로 플레이어인 외국인들이 IT 자동차 사줄 거다. 예, 어저께도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기관들이 별로 삼성, 현대차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런 주식들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갈 것 같다. 예, 그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했다. 네. 어저께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은 안에서 스타일이 네. 주식시장 내부 변동성이 죽으면서 포트가 체인지되고 있는 과정인데 경기 확장에 배팅한다. 알코아 같은 거 올라갈 거다. 바이오테크 위험할 거다. 계속 올커니 보니까 이분이 지금 옐런과 거의 같은 급이야. 네. 그지 않아? 네, 네. 미스터 옐런? 미스터 옐런. 미스터 옐런? 옐런 의장이 지온 옐런으로 불러야 돼 이제. 지온 옐런 같은 편이야. 네. 그런 얘기를 그냥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거 우리나라랑은 틀린 게 미국은 미국 경기가 확장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회복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시클리컬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클리컬 똑같이 사시면 그거는 작년에도 그런 시도가 한 번 있었는데요. 연초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시클리컬하면 대충 어떤 소재 산업재죠. 소재 산업. 예. 중국 경기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간 7.5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시클리컬 돌아가는 거랑 우리 시클리컬이랑 아무 상관없고요. 다만 바이오테크나 이런 쪽의 밸류에이션이 깨지면 그거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에 영향 줍니다. 바이오테크. 그런 쪽들. 아니, 깨지는 건 영향 주고, 올라가는 건 영향 못 주고, 이런 시장이 다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기분 좋겠어요? 옐런 의장이 바이오테크나 소셜미디어 얘기에 기분 좋았죠, 솔직히. 전전 이코노미스트로 지원 사격해 준 걸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편으로 같이 고발해버릴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IT, 자동차,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들은 미국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IT 자동차 미국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스타일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미국에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건 IT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IT 자동차를 사주는 거고요. 바이오는 똑같이 다 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깨지는 거고 소재 산업재는 중국한테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내 건설 이런 거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은 국내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실 자료를 하나 그래도 썼는데요. 주말 동안 하고 어저께 해가지고 그냥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로벌 챕터 보시면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글로벌 주요국이 이런 정부 정책을 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 정책을 해서 그래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고 투자전략은 어떻게 짤 건가. 그동안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고요. 일단 미국은 2015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못 올릴 겁니다. 유럽은 한 9월이나 10월 달에 LTRO를 한번 할 거고요. 중국은 재정정책을 확정으로 끌고 갈 거고요. 우리나라는 한 차례 금리 인하 그리고 한 10조 원 정도의 추경. 그 다음에 상품 수출 국가들은 긴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보강되고 주요국들은 부채를 줄이고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쓸 거고요. 글로벌은 여전히 모멘텀은 소비. 그 다음에 신흥국들 안에서는 차별화가 일어날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승, 소비 쪽에 있는 애들이 자꾸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금리가 더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 보시면 다른 거는 크게 예, 뭐 이 정도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ECB가 한 9, 10월에 한번 돈을 더 뿜고요. BOJ도 한 8월이면 돈을 한번 뿜을 겁니다. 국내 시중금리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글로벌리 돈을 한번 더 뿜으면 금리가 더 다운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가 다운되면 이 패드 모델이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의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인데요. 패드 모델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이 매력이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이 더 깨지기 힘들고 그래서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변동성이 안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국들 경기가 차별화돼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이 밸류에이션 갭이 확대돼 있어서 살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업종이 IT 자동차다. 그래서 IT 자동차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밸류가 강한 건지 그로스가 강한 건지를 보여주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이게 계속 그로스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밸류가 튀는데 그로스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로스가 계속 이길 겁니다. 미국에서는 밸류가 이길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그로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비트할 이거의 대표적인 걸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한전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퍼질 겁니다. 작년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전 작년에 못 들었으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금년 1월 3일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한전이 중요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략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왜 이렇게 웃어요? 사실인데.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요약입니다. 중국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가는 거 특히 중국의 투자, 설비 투자, 소재 산업재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을 잘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그냥 주식이 계속 크게 보면 이게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성장동력 소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안에서 주식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좋아지면 화장품, 뭐 의복, 신발, 음식료, 그다음에 이게 퍼지면 자동차 부품, 반도체로 가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좋아지면 IT, 자동차 이쪽으로 가고 국내에서도 내수를 뭔가 부양해야겠다. 뭐 건자재, 부채 감축하면 유틸리티. 이 자료는 어디 올리신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오늘 올라가 있어요? 네. 야, 이거 지난주 건 좀 솔직히 개인들이 보기에 좀 어려웠잖아요. 지난주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해가 쉽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오늘 거는 너무 간단하면서도요. 이것들은 15번 읽어봐야겠네. 근데 그래서, 부채 감축에 대한 쪽에서 그 부채가 감축되는 거 말고 부채가 높아서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영업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져서 올라가는 기업들 이런 섹터라고는 좀 다른 건가요? 뭐 두산그룹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채가 높은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아까 고부채 지수를 만들었는데 부채가 많은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지금 업황이 안 좋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저 PBR에다가 완전 박살이 나 있잖아요. 다. 멀티플은 슈퍼 PR, 고 PR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이 다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 효성이 거의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게다가 할인율이 엄청 높은데 조금씩 유동성이 퍼지고 이 기업들도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줄여도 많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많아요. 예. 근데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조금 줄이는데 그래도 많다. 그러면 이게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인율을 이렇게 줬는데 너 안 망하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효성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두산은 그러면 두산이요? 두산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예, 좀 별로. 아직은 건설 때문에. 두산은 노코멘트고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두산은 베어스만 우리 관심 있는 걸로. 전 그것도 관심 없어. 아니 두산 베어스 좋아하신다 그러길래. 두산. 아니야, 관심 이거 있으신 기아. 줄 알았지. 기아. 두산은 아니었네? 넥센. 넥센인가요? 아, 와이프가 기아.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중요한 건 와이프의 그 선호자라지 본인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잖아요. 그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어제 오늘 이제 부총리가 이제 임명됐잖아요, 정식으로요. 그래서 얘기 나는 거가 과다한 유보금에 대해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줘갖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하거나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증권사는 그런 주식 뭐 27개다 10개 딱 했잖아요. 어떤 발표한 적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식들을 그런 논리로 보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동차 I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쓴 것 중에서도 보시면 국내 정부 정책 편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10몇 장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경제는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유럽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GDP는 올라가는데 내수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유동성이 안 돌고 투자를 안 하고 그 안에 내수가 다 망가져 있는 상황. 설비 투자 좀 했으면 좋겠고 신용이 창출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한테 일부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걸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았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배당 많이 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그냥 부동산을 부양시켜야겠다. 그래서 많은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가게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한 7억 정도가 현금으로 있는 겁니다. 네. 집사라니까 이랬는데 싫은데요. 뭐 7억이나 현금이 있어. 그러면 현금도 과세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투자하고 안 하고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몫인데 투자해. 왜 안 해? 이건 시장 경제 잘 안 맞는 거여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뭐 안 맞아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 신용은 내겠죠. 재벌은 신용은 내겠지. 근데 그 의원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무상증자나 뭐 돈을 쓰려면 무상증자나 자사줄 사고나 이런 거지 뭐. 저는 만약에 그런 은이 무증도 어쨌든 간에 생각해보면 짜증나잖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만약에 M&A가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활성화될 가능성?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M&A 시장 굉장히 뜨거운데. 네. 근데 국내는 좀 약하니까 오히려 M&A 시장 활성화될 가능성. 아니, M&A 한다는 건 뭔가 투자한다는 건데. 까놓고 말해서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돈 많은 사람이면 투자할 거는 아니, 사업을 하는데 뭐 어디다 투자하겠어? 저는 족발집밖에 없어요. 투자할 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미국 수요가 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서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지 않습니까? 삼성도 주유소 하고 싶다는데 좀 하게 해주고 자동차도 다시 한번 하게 해주고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외국에 가서 하겠죠, 저라면. 아니 좋잖아요, 어쨌든. 아니 그래서 투자할 게 없어. 그래갖고 전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가 쌍팔년 찍으면 방위성금 내고 끝내죠. 방위성금? 응. 예전 방위성금 많이 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내고 끝내지. 넌 굳이 투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족발집 할 거라. 근데 농담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집에 가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돈은 없지만 내가 한 10조 있다고 생각해봤어. 뭘 살까 했더니 한 게임 포카 치셨습니까? 아니, 10조가 있으시지? 아니 10조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고 돈 많은 재벌이라면 어디다 투자할까 그랬더니 10조는 할 게 없어. 근데 10억 있어? 족발집을 2개 할 것 같아. 아니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정말요. 제 말이 맞죠?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오늘 디스당했네. 디스당했어.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번에 한번 그 데이터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는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숫자로만 보면 좀 복잡하시고 재미없으실까봐 그냥 그림으로 그래서 이 보고서에 다 실어놨습니다. 여기 좋네. 이거 좋아. 이거. 그러니까 중국이 어디 있냐? 양쪽 다 있다. 왼쪽이 소비지출 점화구간 1기, 여기가 1기, 여기가 2기, 여기는 하나 동쪽, 하나 중서 붙죠. 예, 이거는 왜 그렇게 판단하냐? 도시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요. 1인당 GDP 보면 여기가 최저임금 도시화에 따른 소득 점화 구간, 여기는 중산 증가 구간. 그래서 양쪽 이렇게 있다고 그려놓은 거고요. 그러면 1기에는 뭐가 많이 뜨냐? 예, 이런 게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되는 거다. 2기에는 뭐가 되냐? 이런 게 잘 되더라. 그럼 중국은 도대체 지금 뭘 사고 있냐? 예, 기계 부분 떨어지고 있는 거, 이쪽은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이블해지니까 중국 경기 좋아지면 사고 나빠지면 팔고. 근데 농산물 이게 왼쪽에서 이제 다시 중서부가 되니까 농산물 올라오는 거, 동쪽은 가니까 자동차 올라오는 거. 그래서 품목별 비중별로 봐도 농산물이랑 자동차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좀 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고 중국이 최종재 소비 시장이랑 생산 시장으로 가니까 부품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걸 보니까 핸드폰보다는 핸드폰 부품이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이런 게 많이 수입됐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을 많이 수입했고 중국이 지금 뭘 수입하는지 봤더니 TV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반도체를 수입하고 차
바디는 안 수입하는데 랩벨트, 에어백, 기어박스, 클러치, 댐퍼 이런 걸 수입하는 거 보니까 최종재 소비 시장으로 가면서 최종재 생산을 들어가는데 부품이 수요가 많이 점화되고 있다는 걸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그런 부품 중에 IT 중엔 반도체가 대표적이고 자동차 부품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 해당 품목의 중국 비중이 올라가면서 그로스가 잘 나오니까 이쪽들은 계속 주목해야 된다. 오토모티브 시리즈. 보니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너무 짧게 빨리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 지난번에 했던 복습이거든요. 그래프로 보여드린 건데요. 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완전히 이승원 대표가 눈이 빛나네요. 지금 완전히 그거 따먹으려고. 왜냐면 이거 보니까 종목들이 딱 나오잖아. 종목들이 써먹을 수 있어 2주 동안은. 근데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네. 나 갑자기 그 생각나. 조니 뎁 좋아해요? 이거 그냥 뭐 자기 조니 뎁 좋아해요? 뭐 좋아하고 말고 어디 있어? 나오면 보는 거지. 우리 AD분 조니 뎁 좋아하죠? 조니 뎁 저는 뭐 남자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트랜센더스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봤어요? 나오면 보셨어요? 아니고. 딱 보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트랜센더스 같이 당할 것 같아. 이 친구 다 뺏어먹어 지금요. 어떻게 해갖고 접속해갖고. 근데 이 친구가 장점이 하나 있어. 뭐? 우리 전조님보다 어디 가서 설명을 그 수준 훅 내려갖고 아주 다수한테 훅 아주 딱 잘 설명하는 재주가 있거든, 이 친구야. 훌륭하십니다. 한국경제TV를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요, 매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시청자분들요. 아마 오늘 더 쉽게 설명할 것 같거든요. 쉽게. 그게 콕콕 들어오게. 싸게 저렴한 싸게. 야, 근데 오늘 얘기하신 거가 정말 정답이 다 있고요. 제 느낌은 아마 샌더슨 보시면은 느낄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빨아들이는 요 느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림 딱 하나만 더 보여요. 그림 하나 더 주고 싶은 이 욕망.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또. IT 자동차 진짜 될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업황이 안 좋으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 그게 가격 경쟁력이 됐던 신기술을 가져가지고 시장을 따먹던. 근데 이게 업황이 확장으로 가고 이러면 세컨티어 그룹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탑이 업황이 시장이 커진 걸 잘 봐야 되고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언제나 질문들이 그러면 미국 경기 좋아지면 진짜 IT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 게 맞냐? 이 그림으로 그냥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986년부터 미국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랑 미국은 경기가 좋아질 때 탄력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탄력도가 제품별로 틀리다. 이게 미국 소비 지출의 품목별 소득 탄력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 중국은 어떤 단계가 돼서 이게 점화되는 거고 미국은 회복되는 사이클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면요. 이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공구가 제로로 1로 본 거예요, 그때를? 예. 2009년에 1포인트로. 그러면 미국 소비 지출하는데 가장 탄력도가 경기에 따라 가장 소비 지출 탄력도가 높은 거는요. 자동차. IT 자동차입니다. 딱 답이 나오네. 그래서 이게 미국 경기 좋아하니까 IT 자동차 시장이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핑크색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클로딩? 옷? 어떤 핑크색? 오른쪽 위에요. 오른쪽 위에. 요거요? 네. 핑크색 그림. 요거 메디칼, 약 이런 겁니다. 메디칼. 이건 품목이 작으니까요. 근데 가장 품목이 큰 거 재밌게 IT 자동차 비중이 큰데 이게 탄력도가 제일 크다니까요. 오케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이 패스를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봤을 때는 일본 차, 미국 차 이런 거 다 나오는데 현대차가 되겠냐? 근데 신차는 현대차도 되더라. 시장이 커지니까 되는 거죠. 뭐. 이게 딱 이거네요. 저는 잘 못 알아듣는데 자기가 설명할 때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환율 때문에 애들 환율 워낙 강세되면서 애들 또 팔고 떨어지잖아요. 그때 오히려 사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요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조님,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토크 배틀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보겠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볼 거는 BMW 형님과 삼성 SDI 형님의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15일이었죠? 저는 이제 삼성 SDI를
하반기에 관심주로 플러스 2에 넣었잖아요. 네. 삼성 SDI가 하나가 SK네트워크. 기존은 뭐예요? 어저께 되겠지만 한국전력, 그리고 아모레,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요. 삼성 SDI가 어저께 슬쩍 보니까 연중 최고가 왔어요. 오늘도 이제 가려다가 뭐 안 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BMW가 여태까지 i3에서만 이제 단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얘네가 이제 손을 맞잡았어요. BMW랑 삼성 SDI. 그래갖고요. 앞으로 금액은 나오잖아요. 금액은 서로 얘기 안 했는데 MOU니까요. 앞으로 수년 동안 수정 규모다. 이 포인트가 옵니다. 수년 동안 수조 원에 납품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겠고. 물론 MOU입니다. MOU라는 건 강제성은 없어요.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미죠. MOU는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틀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요. 얘네가 삼성에서 얘기입니다. 삼성 얘기는 또 뉴스에 보도에 의하면요. BMW i3에서 인기를 쳤다. 그리고 기술력 인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BMW 또 i8이라는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 쪽에 있는데요. 그걸 비롯해서 앞으로 다양한 쪽에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BMW가 많이 나가겠다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성과 BMW가 협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삼성 SDI 또 대표가 있어요. 그건 뭐 회견장에 나왔는 보도자에 나온 모양인데요. 박상진 삼성 SDI 사장이죠. 예. 그 박 사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돈을 버느냐 너희들 그래서 맨날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흑자전환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흑자는 P가 중요하다. 그러잖아. P는 우리 흔히 해서 profit인데요. profit이라고 할 때도 있고 price 하는데 보통 profit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Q는 이제 물량이니까 quantity를 얘기 많이 하는 거라고 이제 Q가 중요한데요. 네, Q가 중요한데 P도 중요하죠. 근데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이익이 profit이 나야 되는데요. 네. 걔래요. 그 박 사장께서 저랑 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숫자가 찍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바로 그 말이 표현을 뭐야? 숫자가 보이기 네. 시작했다. 작년에 600억, 올해 이제 상반기에 800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예, 무슨 얘기 하셨죠? 그래서 저는 LG화학도 결국 같은 흐름이다. 삼성 SDI 같은 흐름이다. 이거는 누구 하나가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관련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16년에 흑자 전환하니까요. 올해는 이제 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갖고 내년도에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전기차 배터리셀 공급 확대 계약뿐만이 아니라 그 MOU에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 계획이 들어가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죠? 이미 LG랑 삼성이랑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랑 이미 또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BMW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MOU에 또 얘기가 나와 있는 거는 BMW의 유일한 지금 이제 독점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일한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업체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제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 SDI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야? 제가 품어주는 거죠. 제가 어디 그 SDI 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저를 담기에는 SDI가 작아요. 호텔슬라가 아니라 아까 아까 하려던 얘기 있잖아요. LED랑 머리 아픈 얘기, 실리콘 이거 보고 크리스탈 뭔 얘기야? 간단하게 해주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돈이 된다 안 된다. LED를 만드는 소재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사파이어 인곳에서 LED 소재를 뽑아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네. 우리 이성훈 대표는요. 대한민국 모든 경제증권 방송에서 거의 유일한 공대 석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약간 공대생 발언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결론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소재가 바뀐다는 거죠. 소재가 바뀌는데 소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 인곳에서 실리콘 웨이퍼로 가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파이어 인곳은 지금 만드는 규격이 4인치입니다. 그러니까 4인치 인곳에서 지금 LED 소재를 뽑아내는 건데 실리콘 웨이퍼에서 뽑아내게 되면 지금 실리콘 웨이퍼의 규격이 8인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면적, 우리가 지름을 보기에는 4에서 8로 단순하게 2배가 늘어나지만 어떻게 늘어나게 되죠?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제곱 단위로 늘어나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그 제곱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16이 64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증가폭 자체가 8배 이상으로 뭐 10배는 아니지만 4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 실리콘 웨이퍼로 가게 되면 삼성이 근데 이 실리콘 웨이퍼로 LED 소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삼성이 만들게 되면 LG도 지금 같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LED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단가가 급격하게 인하될 가능성에 대한 뭐라고요? 있다라는 뭐라고요? 겁니다. LED 소재 단가 인하. 서울 반도체는 좋은 얘기예요. LG노텍은? LG노텍도 좋은 얘기죠.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도 좋은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누가 X되는 거야? 삼성이 이제 소재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일부 이제 X되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진머티리얼 상관없죠? 일진머티는 또 다른 쪽을 봐야 되니까. 다른 거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삼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그 실리콘 웨이퍼, 그러니까 LED 소재 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LED 업계에는 상당한 좀 희비가 엇갈리는 이 소재 쪽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또 결정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중간에 소재가 아닌 LED를 만드는 기업들, 소재를 수입해다가 LED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LED의 개화 시기가 조명에 대한 개화 시기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선호반도체가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 LED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그 큰 저항은 가격이잖아요. 비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이 이제 낮아지게 된다라면 LED에 대한 보급이 더 빨라지겠죠.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지수 맞히는 건 이제 지는 거고 가는 거고요. 종목은 무조건 이길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지는 거죠. 아니, 그래도 어저께도 여유가 있었어요. 뭐 하루밖에 안 됐지만,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여유가 있었고, 무조건 된다는 저 의심을 안 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우리 작가 그러는 거야. 위원님, 얘는 얘기하셔야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안 보니까 잘, 아침에 오면서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소셜 딱 들어가는 거야. 짜증 훅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질수라도 이겨야겠다는 생각 확 들었습니다. 네. 지금요. 제가 어저께 또 졌어요. 네. 2학년 6승, 2승 5승인데요. 바로 들어갑니다. 2011.5니까 2012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맨날 올라간다고 하다니까 약간 그런데요. 오늘도 과감하게 매수. 위로 업 보겠어. 업. 네. 업. 저도 업을 보겠습니다. 업이요? 네. 그러면 소심해지는데 2014? 2014? 업다운. 뭐 먼저 하시죠. 2014에 다운. 이렇게 또 소심하게 나 소심해졌어. 네. 이길리라고. 저 업 보겠습니다. 2014 업. 뭐 외국인 안 팔고 있는데 뭐 그런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는 괜히 그 외국인들 이 정도 팔지 않고 있고 지금 뭐 투신해서 연기하면서 매도 나오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내릴 이유는 없어 보여서 2014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너무 많이 빠졌어 나머지들. 저는요. 예. 오늘 주식 이러면 벌 받는데요. 네. 혹시 갖고 계신 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싫어하는 주식군이 있어요. 네.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기분 좋네. 그래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하나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네. 기분이 좋아. 뭐가 기분이 좋으셔서 그렇게 해요? 저는 음주 가무와 관련된 주식을 얘기하는 건 조차 싫어요. 아, 꼬리 달고 있네. 몰라. 네. 근데 이번에 결국 뭐야? 네. 누구지? 맨날 바뀌어갖고 이번에 장관 한 명 스스로 그만둔 사람 있잖아. 오늘 속보려. 그것도 결국 그 네네. 폭탄주 때문에 날아간 거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론사 출신. 오늘 뉴스 보니까 예. 폭탄주 얘기 듣고 높은 분이 짜증을 확 냈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주 문화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되면 음주 주식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허가가 있는 사람만 매매할 수 있게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우처 제도. 저를 그래서 국회로 보내주세요 정말. 네. 저기 게시판. 네, 두난잡쇼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난잡쇼 게시판 건강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아조아님. 예, 건강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라인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님 짱께서 지금 올려주신 얘기인데, 진짜 이분은 모바일로 이렇게 길게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짱? 네네. 지금 그 이학년 짱은 본 적도 없어. 라인
모바일 라인은 지금 그 라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인은 어쨌든 상장 도쿄 증시 상장에 대한 추진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 답변이 나왔고요. 네. 그 라인에 대한 쪽은 뭐 계속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재개한다라는 얘기 답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중국 예, 사람들. 어쨌든 어찌 간에 보면. 그래도 이제 뭐 재개한다니까 다만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제 지금 라인 상장 전략을 보게 되면 6억 명 전후가 아무래도 좀 그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한 차례 또, 걸리는 거? 예, 예. 그런 어떤 근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7월 31일이거든요. 네. 실적 발표일이.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라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힌다. 다른 메신저들과는 달리 이런 것들이 아마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제 오사카 신사님 글은 어제 이제 한번 봤고요. 그리고 탁한 종목 글을 한번 볼까요? 딱한 종목에서 예, 또 알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지난달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얘기. 지난해. 이것도 올려드렸습니다. 아, 그래. 네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녹음 또 새로 들어가는데요. 그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좀 모레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좋은 소식, 좋은 종목 갖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네.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거는 준엄한 국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안 하신 분은 이제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